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입시 영어 강사 임건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15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값진 1분 1초를 보내고 있을 수험생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효율적으로 알차게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2015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에서 여러분이 최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영어 학습 전략을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수능 파이널 전략 영어 영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죠. 제가 전달할 최고점 전략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정신적 부분에 있어서의 전략이고요. 두 번째가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다시피 우리 정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이라는 것이 사람의 사고를 나타내는데요. 이 사고가 변하면, 아주 좋은 방향으로 변하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이 바뀌는 행동이 미래에 있을 수능에서 우리가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를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기술적 측면이라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문제를 풀이하는 우리의 효율성과 같습니다. 즉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문제를 정확히 풀이해서 정답을 이끌어낼 것이냐, 이거에 관련된 기술인데요. 선생님이 오늘 제시해주는 기술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그냥 딱 봐도 정답과 가까운 것인데 우리 여러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기가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습관들, 그것과 잘 매치시켜가지고 선생님의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채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정신적 측면의 스킬부터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봅시다. 첫 번째, 주변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야, 차라리 말이야, 수능이 15일, 16일 뒤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수능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나 당장 수능을 보고 싶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 도대체 이런 친구의 마인드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 친구가 엄청난 자신감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수능을 보고 싶은 것은요, 앞으로 16일, 15일을 견딜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막연히 안다 하더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이겠죠. 지금 혹시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이 불안감에서 멀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무기력한 겁니다. 저는 이게 더 무섭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최근 들어 몇 차례의 시도교육청의 모의고사나 아니면 평가원 시험이나 아니면 사설 모의고사 중에서 본인이 자기가 욕심낼 만큼의 점수를 맞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나는 해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상당히 나쁜 것이겠죠, 여러분들. 왜 나쁘냐? 이러면 제자리에 정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자기가 정지하면 결국은 뒤로 후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실력 하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불안하다, 무기력하다, 이런 정말 상식 밖의 상태에 빠져 있다면 다시 상식으로 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보죠. 우리 이렇게 자기 공부하는 책상에다 써봅시다. 어떻게? 앞으로 불안이나 무기력은 금지다. 이렇게 글씨 하나를 써보는 것 자체도 도움이 되고요. 여기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면 좋겠죠.
여러분 앞으로 16일이 남았다고 하지만 정확히 학습할 수 있는 날은 15일이 남은 거예요. 15일이 남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15번의 착실한 계획표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점을 공략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영어 이제 와서 무슨 약점을 공략하란 말이냐? 단어를 외우란 말이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연계 교재가 총 5개입니다. 그죠? 수능 특강부터 완성까지 5권이 있는데요. 총 800에서 900여 지문이 있어요. 그 중에서 본인이 가장 기억이 안 나는 책, 배웠는데 가장 머릿속에서 많이 사라졌을 것 같은 책, 그 책 15일 동안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5지문이면 225개의 지문인데요. 웬만한 책 한 권의 분량입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약점 공략입니다. 문법적 지식을 몇 개를 더 아는 것, 그것이 약점 공략이 아니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지금 적어보시면 여러분도 강한 멘탈을 갖게 되는 것이겠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신적 측면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단 1시간의 공부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봅시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교실에 있잖아요. 교실에 이게 있어요. 유령이 있습니다. 그쵸? 보여요. 이거 진짜 보입니다. 이렇게 아주 못생긴 유령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뭐 신비주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 유령이냐면요. 패배라는 이름의 유령이에요. 혹은 실패라는 이름의 유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수능을 안 봤지 않습니까? 뭐 수능을 봐야 이게 실패인지 패배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미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울상이에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유령이 있는 거죠. 있다고 믿으니까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유령에, 패배의 유령에 빠져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실망합니다. 지지도 않았는데 실망하죠. 그리고 졌다라고 착각하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원망합니다. 이런 것이 뭘로 드러나냐? 표면화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지각을 많이 해요. 학교나 학원에. 그리고 조퇴합니다. 아프다 그래요. 정말로 막 열이 나요. 그쵸? 그리고 결석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표면화되고 이거 가장 안 좋은 세 번째가 있는데 무엇이냐? 이런 얘기하기 시작하죠. 나 재수할래. 삼수할래, 사수할래. 정말 큰일 날 소리예요. 이거는. 자기가 고등학생이든 재수생, 삼수생이든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 자기 졌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알아요. 심리적 근거는 알아요. 이러면서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 부담감을 낮추고 싶은 겁니다. 이해는 하지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되지 않는 거죠. 본인이 지금 짊어져야 될 거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약한 모습이죠. 그쵸? 만약 자기 얼굴에 혹은 자기가 친한,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의 얼굴에 이런 유령의 그림자가 드려져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만 이 유령을 없앨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은 이런 걸 추천하고 싶어요. 믿음. 또 좀 허무맹랑한 소리 같은데 여러분 이걸 믿어봅시다. 기적의 시간이 있다고 한번 믿어볼래요? 저는 정말 믿거든요. 그쵸? 기적의 시간이 있다고 봅시다. 지금 정확히 2주가 남았습니다. 15일 공부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이 기적의 시간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런 심리적인 변화가 진짜 실질적인 실체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 있겠습니까?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것은 과학적인 심리적인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에빙하우스라는 심리학자 아세요?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아저씨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억의 유효기간을 얘기해요. 기억이 유효하다. 얼만큼 유효하냐? 이만큼 유효하다고 합니다. 보세요.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죠.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기억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흩어지게 됩니다. 분산되죠. 이 기억이 분산되는 걸 그려놓고 우리가 망각곡선이라는 이름을 붙이거든요. 맨 처음에 이만큼의 기억이 있다가 이것이 점점 사라지는데 갑자기 어떤 지점을 지나면서 확 사라져요. 그쵸? 이거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균형이
갑작스럽게 흔들리는, 갑작스럽게 변하는 이 지점이 있습니다. 이 변곡점이 있는데 이 지점이 정확히 어느 기간이냐? 네, 2주입니다. 2주가 지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럼 긍정적인 측면으로 한번 뜯어볼까요? 이렇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똑똑합니다. 2주 동안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겪고 느낀 것은요, 2주 안에선 상당히 유효합니다. 지금 여러분 영어 지문 하나를 스쳐 지나가듯 봐도 2주 안에서는 매우 효과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아요. 3주, 4주가 지나면 다 없어지겠지만 이 엄청난 기억의 유효기간. 그래서 저는 기적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곡선은 여러분 한 번은 봤을 거예요. 물론 이거보단 조금 예쁘게 생겼습니다. 제가 약간 과장해서 그린 건데요. 이 노란색. 이만큼은 여러분이 거저질 수 있습니다. 거머쥘 수 있어요. 여러분 이만큼은요. 지난 달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달, 두 달치의 학습량과 맞먹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2주를 버리시겠습니까? 이 2주 동안의 1시간은 작년에 4시간, 5시간, 10시간보다도 값집니다. 황금 같은 시간, 기적의 시간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1시간 공부하면요.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믿는다면 마지막 정신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 3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친구 따라 강남 가기 부화뇌동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말을 좀 어려운 걸 썼어요. 부화뇌동이라는 것은 뭐냐? 친구가 뭘 하니까 나도 따라하는 겁니다. 친구가 시장에 가니까 내가 똥찌개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여럿이 같이 하면 그 행동이 옳은 행동인지 그른 행동인지 파악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왜? 이 죄책감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 숫자대로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10사람이 같이 하면 뭔가 나쁜 거라도 PC방을 가고 밤새도록 잡담을 해도 그게 되게 나쁜 건지 잘 모릅니다. 여럿이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입시가 어찌 쉽겠습니까? 입시는 태양과 마찬가지예요. 아주 뜨거운 열을 방출하죠. 그리고 그 주변의 학습자들이 이렇게 행성들처럼 궤도를 돌고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뜨거운 열을 끝까지 받고 있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열공 학생이에요. 그리고 조금 멀리서 궤도를 도는 애도 있어요. 사람이 다 똑같은 거 아니니까 그 이 아이는 뭐 어떤 아이라고 해볼까? 보통 공부를 하니까 보공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던 애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갑자기 친구 앞에서 툭 쳐요. 야, 라면 먹으러 가자. 독서실에서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있다가 라면 먹으러 갔다 돌아오지 않는 거죠. 다음날 학교 가서 계속 졸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친구는 이 궤도를 어떻게 이탈한 겁니다. 이렇게 이탈한 거죠. 뭐 같아요? 혜성 같죠? 그쵸? 혜성하고 특성도 되게 비슷해요. 이 지역에 있을 때는 이 뜨거우니까 힘들어도 공부하는 게 확 튀어나갑니다. 그 여기선 천천히 유유자적 PC방도 갔다가 게임방도 갔다가 플스방도 갔다가 그래 다시 오면 공부 좀 하다 다시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혜성처럼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행성처럼 공부해야 됩니다. 태양과 가까이서. 힘든 거 누구나 압니다.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크게 3가지 정신적 측면의 기술을 설명드렸습니다. 본인이 지금 혹시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 아니면 본인이 정말 소중히 아끼는 친구가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된다면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탈하게끔 만들어줘야죠. 그게 바른 수험생의 길이겠죠. 행동이 바뀌면 분명히 성공이 보입니다. 이거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정신적 측면의 전략에 대해서 다 살폈고요. 이제 기술, 스킬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2가지를 배울 거예요. 듣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어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고 알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말이 정말 많은 부분입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르겠느냐? 첫 번째, 듣기. 이거 정도가 있습니다. 듣기 시간에 듣기만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다른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친구가 있죠. 듣기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듣기 문제의 방송이 딱 끝나자마자 예를 들어 1번, 2번, 3번이 끝나자마자 넘겨서
독해 첫 지문을 풀다가 다시 돌아와서 듣기를 하고 다시 독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펄럭펄럭 소리가 많이 나요. 그죠? 근데 이게 좋겠느냐? 절대 좋지 않습니다.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근거는 이거예요. 남이 듣기 할 때 자기가 독해 문제를 4개, 5개를 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상당히 위험한 도박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독해가요. 독해. 듣기 말고. 독해 처음에 첫 번째 독해 지문에서 15번까지의 독해 지문 중에 대략 12개. 이 정도의 지문이 연계 출제예요. 다시 말해서 탁 보면 답이 나올 만한 글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4개, 5개를 맞췄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듣기를 끝내고 나서 봐도 30초에서 1분에 한 문제씩을 풀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9월하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 있죠. 그겁니다. 듣기 문제와 독해 문제 배점이 같습니다. 똑같이 2점, 3점짜리예요. 1점짜리가 아니에요, 듣기가. 그러니까 듣기를 대충 하다 틀리고 독해를 열심히 해서 맞추고 이건 미치는 장사입니다. 듣기는 무조건 다 맞추셔야 돼요. 듣기에 몰입해서 시험을 보시고 독해 시간에 독해만 합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어법 얘기인데요. 어법은 우리가 제가 화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아주 간단한 문장들을 보면서 일단은 얘기를 한번 해보죠. 봅시다. 3개 문장을 준비했어요. 제가 읽고 여러분께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릴 텐데 그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아 이게 답일 것 같다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첫 번째. We ran to the bathroom, thought thinking that a student might be hurt. 우리가 화장실로 달려갔다. 그러면서 생각했죠. 학생이 다쳤을지도 모르겠는 걸 하고. 두 번째. The notion that animals have emotions like ours goes back thousands of years. 동물이 우리의 것과 같은 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그 생각은 수천 년이나 거슬러 올라간다. 세 번째. Laura didn't obey the rules, which was war out of her immaturity. 로라는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녀의 미성숙 때문이죠. 제가 친절하게 해석까지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칠판을 봐주세요. 봅시다. 첫 번째 문장은 이런 거죠. 우리가 어디로? 화장실로 뛰어갔답니다. 주어와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래 놓고 뒤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생각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생각하다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출제의 포인트 아시겠어요? 맞습니다. 동사의 자리를 알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가령 여러분 이번 시험에요. 이렇게 선택지가 준비된다고 해봅시다. 첫 번째 동사가 나와요. 두 번째 동사에 ing가 이쁘게 붙어 있어요. 세 번째 동사의 뒤에 ed가 붙어 있어요. 혹은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의 형태로 나왔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문장의 제일 원칙이 뭡니까? 동사 몇 번만. 주어가 1개 있으면 동사도 1개 쓴다. 제일 원칙이죠. 하나 더 쓰고 싶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and나 but이나 or 같은 무슨 사? 접속사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접속사 없잖아요. 동사 자리예요, 동사 자리 아니에요? 동사 자리 아니에요. 일단 하나에는 여러분이 X를 강하게 치고 가야 돼요. 이렇게. 나머지 2개 중에 선택하는 겁니다. 이때 선택의 포인트 뭐죠? 맞아요. 동사 자리가 아닐 때 나오는 이 ing와 ed가 붙은 녀석은 해석으로 풉니다. 이 친구는 뭐뭐 하며, 이 친구는 뭐뭐 되며 뭐뭐 돼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봤던 문장 기억나십니까? 뭐뭐라고 생각하면서 누가 다쳤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며. 그러니까 답이 간단하죠. 이 친구입니다. 이 형태를 머릿속에 강력하게 새겨 놓으셔야 돼요. 바짝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어와 동사가 이미 다 있어요. 근데 절과 절을 접속해서 붙여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동사를 또 쓰고 싶어도 아무리 쓰시고 싶어도 쓰시면 안 됩니다. 쓴 다음에 모습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꿀 때 누구를 집어넣을 것이냐? 해석으로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럼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아이보다 쉬운데
선생님들 입장에선 되게 쉬운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바로 그거예요. 맨 앞에 the notion, 그 개념, 그런 생각이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문장의 맨 앞에 명사가 나오면 그건 95% 이상 다 주어입니다. 문장의 주인공이에요. 그거 동의하시죠? 이 녀석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올 거라고 우리는 기대합니까? 그래, 맞아. 주어가 뭐뭐 했어 라고 동사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데 항상 그렇지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뒤에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뭔가를 접속해주는 말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관계대명사라고 알고 있는 거 있어요. who, that, which 같은 거 있습니다. 그렇게 앞에 있는 명사랑 관계가 있는 녀석이 나오고 여기 뒤에 주어와 동사가 또 나온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알죠? 아, 접속하는 말, 관계가 있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묶이고 얘가 주어 그리고 얘가 동사야. 이거 아는데 우리 영어 학습을 진지하게 하지 않은 친구도 혹은 오래 못한 친구도 이런 생각해요. 아, 여기 동사 있는데 그럼 이거 동사 쓰면 안 되나? 이렇게 고민한단 말이야. 알겠죠? 묶어주는 게 기술이에요. 이런 형태가 나오면 아시겠습니까?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동사 자리죠. 처음 봤던 그 친구하고는 달라요. 문장에 이미 동사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각해야 됩니다. 동사 자리일 때 묻는 건 아까 걔하고 달라요. 동사 자리일 땐 첫 번째, 동사와 주어의 수가 맞았니? 이거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태라는 걸 물어보는데 여러분 여기서 어려워하지 마세요. 수라는 건 뭐냐면 동사에 s를 붙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쵸? 여러분 이거 알죠? he일 때 is 씁니다. he has 쓰죠. he loves 쓰죠. 맞아요? 왜요? he가 너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3자라고 합니다. 3인칭이에요. 그리고 혼자예요. 3인칭 단수일 땐 동사에 s를 붙이는 거 우리 약속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동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주어, 이 친구 간에 수를 맞춰준다는 얘기는 s를 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유치하죠?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태라는 건 뭐냐? 주어가 하다라고 해석돼야 되느냐 아니면 되다라고 해석돼야 되느냐. 이거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능동태라고 이거 수동태라 그러죠. 그쵸? 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결론 냅니다. 동사 자리조 그러면 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태 봐야 됩니다. 이게 평가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하는 가장 좋아하는 형태의 기본 문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지문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지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지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로라가 복종하지 않았답니다. 그 규칙에. 아, 그런데 그것은 뭐 때문이래요? 그녀가 미성숙했기 때문에 out of immaturity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 which 뒤에 누가 들어가느냐? was냐? we냐가 들어갔죠. 이거 선생님이 좀 전에 설명한 것과 비슷합니다. we가 들어갔다는 건 주어가 복수라는 얘기예요. was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주어가 단수라는 얘기예요. 질문합니다. 이 주어는 누굽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which가 주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which는 항상 which의 모습이에요. 여기 뭐 복수인지 단수인지 몰라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얘 이름이 뭐예요? 관계 대명사죠. 대명사라는 건 누군가를 대신하는 말이죠. 앞에 있는 녀석을 대신하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 뭐냐? 이렇게 쉼표로 끊긴 다음에 which가 나온 경우는 말이죠. 앞에 전체를 which가 대신할 수도 있고요. 앞에 있는 특정 명사만 which가 대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석으로 풀어야 합니다. 앞에 전체의 내용이라면 단수예요. 한 덩어리니까.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명사라면은 얘는 복수겠죠. 공교롭게도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요. rules, 복수입니다. 그래서 얘가 그 규칙으로 해석된다면은 뒤에는 we가 나와야 되고요. 앞에 전체 내용, 그녀가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was가 나오겠죠. 근데 해석이 어떻게 돼요? 로라가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 규칙이 아니라 로라가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녀가 아직 덜 성숙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가 누구예요? 앞에 내용 전체입니다. 그래서 was를 답으로 쓰는 것이죠. 그러면 잠깐만요. 이제 수긍할 거예요. 그죠? 수긍했으면 수긍함과 동시에 이런 생각이 또 물밀듯이 밀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 그래서 이거 3개 알아서 어쩌라는 거냐?
문법 출제 포인트는 3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뭐 어떤 선생님은 뭐 50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고작 3개 알아갖고는 도대체 뭐라는 거냐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우리 2주 남았어요. 그러면 뭐 공부해야 돼요?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어법 문제 공부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리고 이제까지 가장 답으로 많이 나왔던 녀석. 그리고 평가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 평가원. 교육과정평가원입니다. 정말 이 학생이 독해를 제대로 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주어와 동사를 아냐, 주어가 길어져도 동사랑 매치할 수 있느냐, 문장이 끝난 다음에 어떤 형태로 서술어가 연결돼야 될지를 이 아이가 정말로 알고 있냐. 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아이들이 이제부터는 관계대명사라든지 뭐 투부정사라든지 아니면은 접속사 어떻게 쓰느냐인데 그 아이들은 많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답으로 출제되는 것은 이 친구들이에요. 동사 자리냐 그리고 동사 자리가 아니면 어떠한 형태의 준동사를 써야 되느냐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남은 기간 동안 본인이 어법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면요. 이거 위주로 하십시오. 그것도 어법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본인이 읽었던 지문에서 주어가 길어지네 뒤에 동사가 어떻게 나오지? 이런 걸 연습해야 됩니다. 그게 기술이에요. 지금 어법 문제 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신적인 부분의 최고득점 전략과 그리고 문제풀이 스킬에 있는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듣기와 어법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살짝 되짚어 보고서 기술적인 전략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집에선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 TBS TV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는 물론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생활 문화 소식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내 TV와 서울 메트로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 팟 그리고 네이버 TV 캐스트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중심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네, 이제 살펴볼 것은요. 여러분이 가장 손쉬워하는 부분입니다. 대의 파악 문제죠. 뭐 대의 파악이란 단어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주제, 그리고 제목, 또한 요지, 그리고 요약, 그리고 글이 시사하는 바 등에 관해서 굵직굵직한 내용, 그래서 큰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이렇게 하면 아시겠습니까? 그래 뭐 시험에 독해 전반 부분에 많이 출제되는 녀석들이고요. 여러분이 가장 부담 없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맞추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를 1분에 맞췄느냐, 1분 30초에 맞췄느냐, 아니면 2분 30초에 맞췄느냐가 여러분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여러분들 영어로 쓰여져 있는 한 단락은요. 대부분 이 전반부에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써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친구를 뒷받침하는 내용, 구체적인 사례 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읽고서 여기가 주제 제목 요지 대의였어. 알겠어. 그럼 여기서 내가 답을 체크해 줄게. 이런 식의 전략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상식입니다. 근데 이런 친구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답을 찾는 것은 조금 사이비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출제자는 정말로 이 글이 어떤 맥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써 있는지를 우리 수험생이 파악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 낱낱이 정보를 잘 알고 있느냐 기억하느냐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스피디하게 빠르게 읽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10번 중에 8번 이렇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답을 체크해요. 그리고 나머지를 쭉 읽어요. 뒤집히나 뒤집히지 않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독해를 많이 하다 보시면요. 이 부분에 상식적인 말이 앞부분에 나오면 그게 대의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왜? 상식적인 내용에 대해서 글을 쓸 이유가 없어요. 누구나 다 아는 거를 왜 씁니까? 종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글 쓴 이는 절대 상식,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따위를 전반부에 대의로써 넣지 않아요. 그것을 부정하는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이런 맥락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비교해서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글은 이렇습니다. 어떤 글은 여기 스몰 a, a 다시, a 3-가 나오고 마지막에 라지 a, 다시 말해서 대의가 뒤에 숨어있는 글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기 부분에 나오는 것들이 다 뭐냐? 세부사항이에요. 세부적인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이 구체적 사례들이 뒤에서 일반화됩니다. 이게 주제제목 요지죠.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각각의 하나, 둘, 세 개의 사례를 읽으면서 이 사례의 공통점을 묶어주는 것. 이것도 따로 연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얘는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딱 보고 이거는 대의가 되긴 조금 부족하겠다. 얘들을 묶어서 공통적 속성을 한번 추출해보자라는 거. 독해를 많이 해봤다면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만 신중하게 독해를 한다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기술을 적용해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형태로 쓰이는 것은요. 이번 수능에도 많이 나와야 한 지문일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서 대입 파악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선생님의 요구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지칭 추론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녀가 누구냐 혹은 여기서 말하는 he,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은 누구냐 이거 한번 볼 텐데 제가 준비한 화면 여러분 일단 한번 보실까요? 이 내용이 참 쉽습니다. 연계교재에서 제가 뽑아온 것인데요. 내용은 이래요. 새로 부임한 관리자가 처음에는 너무 명령조로만 부하 직원들을 다루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을 대하는 태도를 바꿨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독해를 하시다 보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성별이 같아요, 주인공하고. 그 다음부터만 신중하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4번 한번 봐줄래요? 4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He asked the trader a simple question about pricing.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가 물었다. 트레이더에게, 그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이겠죠. 트레이더에게 물었어요. 단순한 질문을 뭐에 대해서? pricing, 가격 책정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He spent several minutes. 그가 보냈습니다. 몇 분을 explaining, 설명하면서 보냈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4번의 he는 물어봤죠? 5번의 he는 설명을 해줬대요. 그러면 4번과 5번은 같은 대상이겠습니까? 아니죠. 5번은 누굴까요? 트레이더입니다. 질문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등장인물인 a trader하고 5번을 연결해보면 답이 4번이 아니라 5번이라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풀려요. 항상 공식처럼 풀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칭 추론 문제는요. 이번에 EBS 연계교재에서 그대로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지문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너무 성급하게, 자기가 아는 지문이라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풀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분 30초 정도를 충분히 할애해서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들 순서와 문장 삽입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장을 집어넣기. 비슷한 맥락이죠. 여러분들 어떤 친구는 그래요. 저는 빈칸 문제만 아니면 다 맞춥니다 라고 얘기해요. 거짓말입니다. 빈칸만큼이나 순서와 문장 삽입 문제는 오답률이 높습니다. 심지어 EBS에서 나왔던 연계교재 지문을 그대로 갖고 와서 순서를 바꿔놨어요. 못 맞추더라고요. 정답률이 50%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서 문제는 반드시 거기에 단서 혹은 힌트 이것을 찾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평가원 해설위원들은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절대 답이 두 개가 나올 수 없게 만들어놔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단서 힌트가 있는데 자기만 못 찾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짧은 시간, 한정된 시간에서 그 힌트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대명사와 연결부사인데 저는 연결부사에 대해서 오늘 좀 강조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녀석이 있어요. instead. 머리에 막 정보가 막 들어오죠. rather. 해석 어떻게 합니까? 그 대신 그게 아니라 혹은 오히려 이래요. 뜻이 비슷합니다. 그쵸? 부사로 사용돼요. 이때 이 바로 앞과 뒤에 문장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까 아시겠습니까? 이런 친구 있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이거 however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however는 보니까 앞에 이렇게 나오더라. 어떻게? A다. 그러나 B다. B하고 A는 어떻게? 서로 다른 대상이고 이렇게 나오던데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하고 instead하고 완전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nstead는 뭐가 나오냐? 앞에 A가 나오는 게 아니라 A가 아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녀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라고 나옵니다. 다시 그녀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나를 싫어한다고 말했어요. 이 B는 A가 아닌 A의 부정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런 식의 구성이 돼요. 이게 instead하고 rather입니다. 보세요. 같습니까? 요거는 제가 그럼 예문을 들어볼게요. 그녀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으나 그것은 거짓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근데 이 친구는 그녀는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 대신 나를 혐오한다고 했어. 맥락이 같죠? 이 친구들은 앞 문장과 뒷 문장의 맥락이 같습니다. 반대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말에 이끌려서 오해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친구만 보면 맥락이 같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앞에는 주로 무엇이 아니다, 무엇하지 못하다 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알면은 문제 푸는 게 얼마나 짧아지겠습니까? 그쵸? 기가 막힙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좀 더 쉬워요. likewise, 마찬가지로라는 말이죠. 그리고 more, over, 그 위에 더니까 더욱이, 더욱더 라는 말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간단합니다. A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B다인데요. 얘는 A하고 유사한 녀석이 나와요. 뭐가 같아요? 두 개가. 맥이 같습니다. 소재는 조금 달라도요. 맥은 같아요. 그죠? 맞습니까? 원숭이는 유머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유머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이 돼야 될 겁니다. 그쵸?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A와 B는 여러분 종속관계가 아니야. 누구가 누구를 포함하는 관계가 아니야. 그리고 서로 반의 관계도 아니에요. 얘들은 대등하면서 맥이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만 있어도 바로 앞에 뒤에 누가 나올지 여러분이 추측할 수가 있어요. 짐작하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단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하이라이트인데요.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친구 있어요. 제가 색깔도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가 있어요. in fact. 해석은 다 알아요. 해석은 이럽니다. 사실 뭐 이렇게 해석 다 합니다. 그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한번 볼까요? 얘가 뜻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잘 안 나오는 거 한번 써볼게요. 그러나 사실 뭐뭐이다. 역접, 반대로 뒤집히는 상황으로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 이러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상당히 드문 경우고 10종 8구 이렇게 나옵니다. 심지어 사실 뭐뭐이기까지 하다. 이렇게 쓰인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이렇게 쓰입니다. 심지어 사실은 뭐뭐하기까지 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거냐? 앞에 A가 나와요.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오느냐? A1이 나오면 얘는 A의 제곱이 나옵니다. 맥락도 같아야 되고요.
비슷한 내용이어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그녀가 어저께 저에게 안부 전화를 했어요. 심지어 밥을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독해할 때 얘를 알면 앞뒤 관계 찾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싹 무시하고 한국말로 대충 바꾼 다음에 나 이거 ABC로 하든 BCA로 하든 한국말로 다 되는데 이래요. 이러니까 고득점에서 자꾸만 멀어지는 겁니다. 맞아요? 오늘 요거 다 숙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빈칸 추론 얘기 한번 해봅시다. 빈칸.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들을 말도 많고 하실 말씀도 많을 텐데 제가 이 학원에서 올해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 학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제가 빈칸만 다 맞추면 완벽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거만큼 웃기는 소리도 없어요. 여러분 빈칸을 맞춘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글에 핵심적인 내용의 빈칸을 뚫어요. 주로 한 개가 나오죠. 가끔 두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 1번부터 5번까지 해가지고 이제 말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게 선택지가 영어로 된 경우는 난이도가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이 문제 유형을 많이 풀면 여러분이 이거 다 맞출 수 있어요? 이거 100문제 풀면 수능에 있는 빈칸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서 왜 수능을 앞두고 빈칸 특강이나 왜 이런 거 자꾸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빈칸은 문제의 스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얘를 어떻게 스킬로 접근하시겠어요? 빈칸 문제는 순수하게 그 학생의 독해력을 묻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학생이 얼마나 어휘력을 갖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물어봐요. 왜요? 대충 뜬구름 잡는 식으로 대의 파악한다고 맞출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독해 스킬보다는 얘는 어휘력의 바탕을 둔 독해력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독해서 독해력을 올려야 됩니다. 단어를 많이 알아서 올려야 되는 것이고 단기간에 속성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정직하게 공부해서 학습해야 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오늘 숙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판에 남은 시간 동안 EBS에서 연계되는 문제가 아닌 이외의 문제 빈칸 아무리 100개를 1000개를 푼다고 하더라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빈칸의 함정, 시간의 함정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을 노리는 겁니다. 이 친구. 이 시간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남은 시간은 빈칸이라든지 그런 고난도 문제를 많이 푸는 것으로 허비해선,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점 여러분 반드시 숙지하고요. 바로 우리 그다음 어려운 문제 2번만 읽는다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연계교재 함정이 있습니다. 연계출제 함정 이겁니다. 내가 이거 아는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싶어갖고 3번, 4번, 5번 읽어요. 시간은 벌써 7분, 8분 지나갔어요. 여러분 7분, 8분이면요. 다른 문제 4문제, 5문제 풀었습니다. 그 한 문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의 함정이 빠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딱 2번만 읽으세요. 2번 읽었는데 답 안 나와요? 넘어가세요. 과감하게. 그리고 끝에 맨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얘 별별 쳐놓고 다시 돌아와서 신선한 눈으로 한번 봐요.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찍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야 됩니다. 별표가 정상적으로 상위권이라도 하더라도 수능에 5개가 나올 수 있어요. 2개 중에 고민되는 거 하나를 탁 선택해서 여러분 찍어서 맞춰서 이제까지 상위권 점수 유지한 겁니다. 솔직하게 인정해야죠. 그죠? 고민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내용을 아는 거라 하더라도 고민하지 말고 2번 읽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한 문제에 4분 이상 투자하는 것은 다 풀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게 선생님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네, 이제 슬슬 마무리해 볼까요? 여러분 15일 남았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15일 남았어요. 제가 마법 같은 기적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떨리십니까? 이 불안감에 압도되시나요? 우리에게는 15번이나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마구마구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 바뀔 수 있습니다. 기적 같은 시간이라고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 영어가 순수하게 우리가 도표 같은 문제를 제외한다면요 800지문이 있습니다. 다 할 수는 없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800지문 중에 20% 할 수 있어요. 그 이상도 할 수 있어요. 하루에 10지문 한다고 쳐봐요. 조금 기여를 올려서 15지문 한다고 해봅시다. 15를 곱해요. 그러면 150지문에서 여러분이 225개 지문할 수 있는데 225개면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 한 권입니다. 자기가 가장 약점으로 생각하는 책 한 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사라지지 않아요. 마법이 지속됩니다. 기적이 지속됩니다. 살짝 빨리 보고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완전 선생님 말 믿어야 합니다. 그죠? 그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신도 여러분이 이제까지 일주일 만에 벼락치겠습니다. 수능이 10배나 진도가 내신 중간 기말고사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2주가 남았으니까 20%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얘기 믿어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제가 열심히 얘기는 했는데 여러분 몇 퍼센트나 여러분 머릿속에 저의 이야기가 잘 새겨졌는지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수능 파이널 전략을 주제로 해서 기술적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지금 진짜 막판입니다. 여러분의 입시 인생의 그 끝을 뜨거운 열정과 냉철한, 아주 냉정한 전략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의 입시 전문 영어 강사 임건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